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밤, 아라히는 고층 빌딩의 루프탑바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다. 왜 나야? 왜 또 나만? 그녀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을 후벼파기만 했다. 아라히는 알파였다. 강력한 알파,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변호사, 그녀의 페로몬은 주변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서울의 사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늘 또 한 번의 거절을 당했다. 11번째 오메가였다. 그 오메가는 아름다웠다. 이름은 지은,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아라히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다. 지은의 부드러운 페로몬이 아라히의 본능을 자극했다. 데이트를 신청하고 몇 번의 만남을 가졌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웃고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오늘 지은은 말했다. 미안해, 아라히 씨, 난 알파가 아니야. 그리고 너처럼 강한 사람은?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 그 말은 아라히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왜 항상 이렇게 될까? 그녀의 강함이, 그녀의 성공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걸까? 아라히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산에서 자란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알파로, 어머니는 오메가였다. 알파는 강해야 해, 약함은 용납되지 않아. 아버지의 말은 아라히의 삶을 지배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최고가 되었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랑은 달랐다. 오메가들은 그녀를 동경했지만 가까워지면 두려워했다. 너무 압도적, 그들의 말은 반복되었다. 10번의 거절 후 아라히는 포기하려 했지만 지은을 만나 희망을 품었다. 그런데 또 바람이 세게 불자 아라히는 잔을 내려놓고 빌딩 아래를 내려다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이곳에서 그녀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고독한 존재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알파 오메가의 전통을 중시했다. 특히 레즈비언 커플은 더 숨겨져야 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아라히는 그것을 이겨내려 애썼지만 이제 지쳤다. 새로운 도전. 웃기지 마,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로펌 동료였다. 아라히, 내일 중요한 케이스야. 준비됐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항상 그렇지. 다음 날 아라히는 법정으로 향했다. 그녀가 맡은 사건은 대기업의 성희롱 소송이었다. 피해자는 젊은 오메가 여성, 가해자는 알파 상사, 아라히는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변했다. 법정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사회는 알파의 힘을 남용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라히는 승리를 예감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 그녀는 또 다른 오메가를 만났다. 이름은 아라율. 소송의 증인으로 나온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라율의 페로몬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라히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아라율은 카페 주인이었다. 서울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그 카페는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그녀는 오메가로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독립했다. 부모님은 오메가는 안정된 가정을 가져야 해라고 했지만 아라율은 자유를 선택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하지만 소송에 휘말린 후 그녀의 일상이 흔들렸다. 아라히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법정에서 아라히의 강렬한 눈빛을 본 순간 아라율은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소송이 끝난 후 아라히는 아라율에게 다가갔다. 증언 고마워요. 덕분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라율은 수줍게 웃었다. 별말씀을요. 정의가 이겨야죠. 그 짧은 대화가 시작이었다.
아라히는 카페를 방문하게 됐고 아라율은 그녀를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아라히는 조심스러웠다. 또 거절당할까 봐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아라히는 카페에서 아라율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변호사가 됐어요? 아라율의 질문에 아라히는 웃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라고 생각했다. 아라율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가족을 떠났어요. 오메가로서의 삶이 싫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죠. 그 말에 아라히는 공감했다. 둘은 비슷했다. 사회의 틀에 갇힌 채 벗어나려 애쓰는? 하지만 아라히의 과거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11번의 거절. 그녀는 아라율에게 가까워지려 하면서도 두려웠다. 난 강한 알파야. 너를 압도할지도 몰라. 하지만 아라율은 달랐다. 그녀는 아라히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약함을 보았다. 첫 데이트는 한강에서였다.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느끼고 김밥을 나누며 웃었다. 한국의 가을, 그들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아라히와 아라율의 만남은 잦아졌다. 카페에서 시작된 대화는 이제 밤늦은 산책으로 이어졌다. 아라히는 로펌에서 바빴지만 아라율을 생각하면 피로가 풀렸다. 오늘도 늦었네. 아라율은 따뜻한 라떼를 내밀며 웃었다. 그 미소가 아라히의 마음을 녹였다. 아라율의 카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한지로 만든 램프, 한복 패턴의 쿠션. 손님들은 그곳에서 한국의 정서를 느꼈다. 아라히는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녀의 말에 아라율은 그게 제 목표예요 라고 답했다. 둘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아라히는 아라율의 손을 잡았고 아라율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아라히의 로펌 동료, 또 다른 알파인 수진이 아라히를 질투했다. 수진은 아라히의 성공을 시기했고 아라율을 만난 후 더 그렇다. 오메가랑. 그게 내 스타일이야. 수진의 말은 비아냥이었다. 아라히는 무시했지만 수진은 아라율에게 접근했다. 아라히는 강해. 하지만 그 강함이 너를 망칠 거야. 아라율은 동요했다. 그녀의 과거, 이전 알파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떠올랐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라히는 아라율을 명동으로 데려갔다. 불빛 장식된 거리, 캐롤 소리.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라율, 아라히가 선물을 내밀었다. 은목걸이, 한글로 새겨진 사랑. 아라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나도 너를 사랑해. 그 순간, 키스. 서울의 겨울밤, 그들의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다음 날, 아라히의 가족이 나타났다. 부모님은 아라히의 관계를 알게 됐다. 레즈비언. 그게 뭐야? 알파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다니, 아버지의 호통. 어머니는 울었다. 오메가랑.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한국의 보수적 가치관이 그들을 압박했다. 아라히는 싸웠다. 제 3이에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컸다. 아라율도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부모님은 오메가로서 알파를 선택해야 해요. 하지만 여자랑 이라고 했다. 둘은 서로를 위로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의 계략이 시작됐다. 수진은 아라히의 과거 거절을 퍼뜨렸다. 아라히는 10일 번거절당한 알파야. 불안정해. 소문이 카페까지 퍼졌다. 손님들이 줄었고 아라율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설날, 아라히는 아라율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한라산의 눈, 바다의 파도. 그곳에서 그들은 솔직해졌다. 난 두려워. 또 잃을까 봐. 아라히의 고백. 아라율은 안아주었다.
난 내 강함을 사랑해. 약함도 그들의 감정은 깊어졌다. 제주도의 도라르방처럼 그 사랑은 견고해 보였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충격이 기다렸다. 수진이 아라율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라히는 나랑 과거가 있어?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해. 증거로 조작된 사진. 아라율은 믿지 않으려 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흔들렸다. 왜 나한테 이런 거야? 아라율의 눈물. 아라히는 설명하려 했지만 오해가 쌓였다. 봄이 오기 전 관계는 위기였다. 아라히는 로펌에서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아라율을 불렀다. 미안해. 나 때문에 아라율은 달려왔다. 바보야. 나도 미안해. 화해의 순간. 하지만 수진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벚꽃이 피는 봄, 서울의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아라히와 아라율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오해를 풀고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한식 도시락, 김치와 불고기. 이게 한국의 맛이야. 아라율의 웃음. 아라히는 그녀를 보며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LGBT 커뮤니티조차 알파 오메가의 전통을 중시했다. 여성 알파와 오메가? 드문 조합이야. 친구들의 말 아라히는 무시했지만 아라율은 불안했다. 그녀의 카페는 소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손님들이 피해 아라율의 한숨. 고조되는 긴장 속 아라히는 큰 사건을 맡았다. LGBT 권리 소송. 피해자는 레즈비언 커플, 가족의 반대로 고통받는. 아라히는 열정적으로 변호했다. 사랑은 성별이나 계급을 초월합니다. 법정에서 그녀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아라율은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내가 자랑스러워. 승리 후 그들은 축하했다. 한강에서 야경을 보며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라율의 질문. 아라히는 안아주었다. 꼭 하지만 수진의 반격이 왔다. 수진은 로펌 상사에게 아라히의 관계를 고발했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줘. 상사는 경고했다. 조심해, 아라히. 가족의 압박도 세졌다. 아라히의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결혼해. 정상적인 알파처럼. 하지만 아라히는 거부했다. 아라율이 제 운명이에요. 싸움 후 그녀는 지쳤다. 아라율과 함께한 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문화가 너무 엄격해. 아라율의 말, 한국의 유교적 가치, 가족 중심 사회가 그들을 괴롭혔다. 여름이 다가오며 그들은 강원도로 여행했다. 산과 바다, 민박집에서. 그곳에서 아라율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이전 알파가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두려웠어. 아라히는 위로했다. 난 다르게. 그들의 감정은 더 깊어졌다. 민속촌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 찍으며 웃었다. 하지만 배신이 일어났다. 수진이 아라율에게 접근해. 아라히가 너를 이용해. 그녀의 과거 오메가들처럼 거짓 증언. 아라율은 흔들렸다. 믿지 마. 아라히의 말.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조작된 메시지. 아라율은 상처받아 헤어지자고 했다. 미안해. 못 견디겠어? 아라히는 무너졌다. 왜 또? 그녀의 절규. 서울에 비가 내리는 밤, 그녀는 홀로 울었다. 11번의 거절 후, 이게 제일 아팠다. 비가 그친 후, 아라히는 로펌을 그만두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녀의 결정. 아라율 없이 삶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어린 시절 집,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내 강함이 문제였을까? 아라율은 카페를 운영하며 후회했다. 수진의 말을 믿다니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됐다. 수진의 조작. 미안해, 아라히.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가을 다시 아라히는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로펌, LGBT 전문. 그녀는 변했다. 더 부드러워졌다. 강함만이 전부가 아니야. 그녀의 깨달음. 우연히 카페에서 아라유를 만났다. 아라히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믿지 못해서 아라히는 안아주었다. 나도 미안해.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재회 후 관계는 회복됐다. 하지만 충돌이 다시 왔다. 아라히의 가족이 아라유를 만났다. 너 같은 오메가 때문에 우리 딸이 모욕. 아라유는 참았지만 상처받았다. 고조되는 드라마.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아라히, 나랑 함께해 고백. 하지만 아라히는 거부했다. 아라율뿐이야. 수진의 분노, 로펌에서 방해.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함께했다. 이번엔 영원히 약속. 하지만 사회의 압박. LGBT 시위에서 그들은 참여했다. 사랑은 자유다. 구호. 봄, 벚꽃 아래. 아라히와 아라율은 약혼했다. 작은 모임, 친구들만. 축하해, 축복. 하지만 수진의 최종 배신. 그녀는 아라히의 과거를 언론에 퍼뜨렸다. 10일 번거절당한 알파의 스캔들. 스캔들로 로펌은 흔들렸다. 아라히는 해고 위기. 왜 나한테? 그녀의 절망. 아라율은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고조되는 충돌. 가족의 최후 통첩. 헤어지지 않으면 상속 포기. 아라히는 선택했다. 사랑이 더 중요해. 수진과의 대면. 왜 그래? 아라히의 질문. 수진은 울며 질투했어. 내가 너무 빛나서. 용서의 순간. 여름, 제주도에서. 그들은 화해했다. 새로운 시작. 아라히의 말. 가을, 서울의 단풍. 아라히와 아라율은 결혼했다. 작은 한옥에서. 전통 의식. 가족들은 결국 받아들였다. 행복해라. 아버지의 말. 그들의 삶은 변했다. 아라히는 NGO에서 일하며 LGBT 권리를 위해 싸웠다. 아라율의 카페는 번창했다. 우리 사랑이 증거야. 그들의 말.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다. 11번의 거절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도전이었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그들의 이야기처럼. 결국 그들은 행복했다. 밤하늘 아래 서로를 안으며. 영원히 함께. 인문적인 결말, 사랑의 승리.